네, 20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뛰고 있는데도 금리 상승 영향이 그대로 전해지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또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은행 자료를 좀 보시면요. 지난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이 고정금리는 20%, 변동금리 비중은 79.3%를 차지했습니다. 이 변동금리 비중은 올 들어서 11%포인트 늘었는데요. 특히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확실시됐던 지난달에도 변동금리 비중은 1%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부담이 큰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늘어난 이유가 있겠죠? 뭡니까?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대출자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리 차이만 보고 이 미래에 다가올 이자 부담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현재 금리 차이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요. 지난 26일 기준 고정금리는 연 3.8%에서 5.1% 정도고 이에 비해서 변동금리는 3.4에서 4.9%로 0.4%포인트 정도 더 낮습니다. 예. 그래서 변동금리가 더 이익이라는 인식이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고정금리가 더 높은 이유는 일단 금융기관은 이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줬을 때 금리 변동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이 기준금리가 올라도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변동금리는 이 대출받는 기간 동안에 시중금리에 따라서 이자율이 수시로 변하는데요. 이 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이 코픽스는 한 달을 주기로 이 조달 비용을 반영해서 바뀝니다. 네. 또 금리 상승기에 위험 부담이 커진 은행들의 고정금리에 가상금리를 높여서 고객의 일부 분담을 시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금리가 유리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경제 상황상 길게 보면은 이자 폭탄을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금리 인상 상승 추세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에 이어서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로 높였는데요. 네. 이날 추가 기준금리 인상까지 시사했습니다. 1, 4분기 인상을 저희들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내년에 기준금리가 두세 차례 더 인상이 되면은 변동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0.5%포인트 더 낮다는 이유로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까요? 네, 우선 시장금리 추세를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간 기준금리가 3번 넘게 오를 거라고 판단되면 중간에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이 권고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신중해야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더 엄격해진 이 DSR 규제가 내년 초에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는 상품을 새로 바꾸는 것으로 간주돼서 신규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예. 따라서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또 주택담보대출은 약정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면 1에서 1.5% 정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